오늘은 켄 율버의 무경계 중에서 서론, 나는 누구인가? 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고 당신은 그 물음에 대해 조리 있고 정직하고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답하고자 한다. 그때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특성들, 즉 나라는 정체감의 토대로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착하다 또는 악하다, 가치 있다, 쓸모없다, 과학적이다, 시적이다, 철학적이다, 종교적이다 등등 이것들을 묘사할 것이다. 예컨대 나는 이런저런 재능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이다. 친절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고 온화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이다. 아버지이자 법조인이고 낚시와 야구를 즐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느낌과 생각의 목록은 계속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좀 더 기본적인 절차가 하나 존재한다. 즉,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내적으로 느낄 때마다 당신은 자각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마음속에 있는 내적 경험의 세계에다가 일종의 정신적인 선이나 경계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느끼거나 나라고 부른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아닌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사람이지 의자는 아니다. 그런 알미 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과 의자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동일시가 가능해진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은 큼과 작음 사이에 정신적인 선을 긋고 자신을 큰 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나는 이것이지 저것은 아니다 라고 느낀다. 즉 정체성이란 자신을 이것과 동일시하고 저것과는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단지 그 선 안쪽에 있는 것을 묘사하면서 답한다. 소위 정체성의 위기란 그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을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요컨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 라는 의미인 것이다. 경계선에는 그것을 긋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들은 전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사람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공통된 경계선은 유기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경계선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나 아님의 경계일 것이다. 피부 경계선의 안쪽에 있는 것은 모두 나이며 그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내가 아니다. 피부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 중에도 나의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나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나의 차, 나의 직업, 나의 집, 나의 가족을 인식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피부 안쪽에 있는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피부 경계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수용되고 있는 나와 나 아님의 경계 중 하나이다. 이 피부 경계선은 너무나 명백하고 실질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것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 외에 다른 경계선이 더 있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어진 지극히 보편적이고 명확한 또 다른 경계선이 있다. 우리는 일단 피부를 나와 나 아님의 경계로 인식한 후에 그 나라는 유기체의 내부에 좀 더 의미 있는 또 다른 경계를 긋기 시작한다. 유기체 내부에 경계선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다음의 물음에 답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몸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몸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 또는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몸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몸은 나라기보다는 나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의 것은 정의상 나와 나 아님의 경계선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라는 유기체 속에서도 특정 부분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며 강하게 그것과 동일시한다. 진정한 나로 느껴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흔히 마음, 정신, 에고, 성격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몸을 경계선 안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질적인 영역으로 외면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 좋을까? 한편에서 보면 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성적 이열, 음식의 맛, 황혼의 아름다움 등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몸의 감각들이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 몸은 급작스런 통증, 지긋지긋한 만성병, 고문과도 같은 암투병 등 무서운 공포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어린아이에게 몸은 쾌감의 유일한 원천이다. 하지만 몸은 고통의 최초 근원이자 부모와 갈등을 빚게 하는 원흉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몸은 부모들이 시종 경계하고 귀찮아하는 대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대소변에다 콧물이라니 이 무슨 소란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몸과 직결되어 있다.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어른이 될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한 놔귀 형제에게 작별의 키스를 보낸다. 나와 나 아님의 경계가 새로 확장되면서 놔귀 형제는 단연코 그 담장 바깥쪽에 놓이게 된다. 몸은 외부 세계만큼이나 거의 이질적인, 그러나 완전히 이질적이진 않은 영역이 된다. 이처럼 마음과 몸 사이에 경계가 설정되고 그는 단호하게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머릿속에 살고 있다고까지 느낀다. 요컨대 이제 그의 정체성은 전 유기체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에고라고 하는 유기체의 일부분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자아상과 그와 관련된 지적, 정서적 작용에다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는 전 유기체를 동일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신상이나 이미지로서 대하게 된다. 따라서 에고만을 자신이라고 느끼고 몸은 에고 휘하에 종속되는 처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에고 또는 자아상을 나의 정체성으로 확립시키는 또 하나의 경계선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나와 나 아님의 경계선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에고 또는 마음의 내부에 또 다른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는 곧 마음의 일부분을 내가 아닌 것이라고 부정하게 된다. 심리학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는 자기 정신의 내용들 중 어떤 것을 소외, 억압, 분리, 투사하기 시작한다. 즉, 나와 나 아님의 경계를 에고의 경향성 중 일부분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동일시 영역을 더욱 좁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협소해진 자아상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부를 텐데 그 의미는 이야기를 진행해감에 따라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이처럼 정신 영역 중에서도 일부하고만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자연히 그는 내가 아닌 그 나머지 영역은 실제로 이질적이고 이상하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그는 스스로 원치 않는 그 영역을 의식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자신의 영혼을 제작도 하려 든다. 많든 적든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 전체가 아니라 마음의 일부가 되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보편적인 경계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지도 중 어떤 것이 참인지 올바른 것인지 또는 진정한 것인지를 확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와 나 아님의 경계선에는 참으로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만을 편견 없이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편견 없는 접근을 전제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경계선을 논할 것이다. 소위 초계화 현상과 관련된 경계 말이다. 초계화란 한 개체의 측면을 넘어선 어떤 과정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 중 가장 단순한 예는 초감각적 지각일 것이다. 초심리학자들은 정신감흥, 투시, 예지, 역행인지 등의 초감각적 지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기에는 체외 이탈 체험, 초계화적 자기 정체감 또는 주시자로서의 경험, 절정 체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의 공통된 특징은 나와 나 아님의 경계가 유기체의 피부 너머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계화적 경험이 어떤 측면에선 합의의식과 유사하다고 하여 그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합의의식에서는 그의 정체성이 우주 만물과 일체가 되지만 초계화적 경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만 유기체의 피부 너머로 확장될 뿐이다. 우주 만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유기체에 국한된 정체성도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이 초계화적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그런 경험이 실제한다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또 다른 유형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안전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켄 윌버의 무경계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 성격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그동안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쭉 나열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나 아닌 것과의 구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나이고 저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 안쪽의 것들을 나로 동일시하여 나의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경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내가 이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 이름은 무엇이고, 직업은 이것이고, 내 성격은 이러저러하고, 내 외모는 이렇고, 내 가족관계는 이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어디까지를 나라고 경계를 지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척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